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총리님께 그 MBC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총리께서 택시 운전사를 보시고 그 당시에 좀 소회를 잠깐 말씀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소회를 느끼셨습니까?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언론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뼈저린 깨우침이랄까요? 부끄러움 같은 걸 느꼈습니다. 저 자신 그 당시에 기자였지만 외교 담당 기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광주를 보도하는 것이 저의 업무가 아니었다고 변명할 수 있다 손치더라도 그러나 대단히 부끄러움을 일깨워주는 그런 영화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마 21년 기자로 재직하셨기에 언론 자유에 대해서도 남다른 감회를 가지고 계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 정부에서 벌어진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많은 언론이 침묵하고 심지어는 좀 왜곡했던 게 있었습니다. 특히 MBC에서 이런 게 더 심하게 나타났는데요. 이런 것과 좀 비교해 본다라면은 좀 요즘 MBC 문제로 후배들이 많이 투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21년을 밥을 먹었던 그 언론사에서도 기자들의 무더기 해직이 있었고 광고 탄압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런 일들이 떠오르면서 언론계 후배들의 고통에 대해서 저에게 가슴 아프게 전달되어 오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PPT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지난 16일에 박문진 이사의 속기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고용주 박문진 이사장이 MBC 블랙리스트를 사실상 지시한 것으로 드러난 속기록입니다. 속기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게 진짜 과연 이제 이 공정방송을 사수하는 데 앞장서야 될 박문진 이사장의 발언인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앵커로도 안 내세우고 중요한 리포트도 안 시키고 그렇게 할 만한 여력이나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까? 그랬더니 사장 후보자인 사람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도저히 보도 쪽에는 쓸 수 없는데 그래서 뉴미디어 포맷 개발센터로 보내고 또 이런 대화도 문답도 있습니다. 자녀 인력을 그런 데다가 배치를 하면 이를테면 보도하는데 엉뚱한 소리가 나온다든지 그랬더니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검찰팀이 9명인데 검찰팀에 일 노조는 하나도 없고 전부 다 경력 기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상한 기사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상한 기사라 하면은 정부 비판하는 그런 기사가 안 나온다는 얘기겠죠. 또 이런 말까지 또 합니다. 유인력을 해고할 수도 없고 원로원처럼 모셔놓을 수도 없고 그랬더니 사장 후보자라는 사람이 경인지사라고 있는데 거기에 많이 보아놓았고 다른 부분에도 많이 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문답을 보시고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범죄적인 일들이 커튼 뒤에서 진행되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주요한 리포트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지시한 것은 언론노조 조합원이 취재한 권력 비판, 사회 감시 내용은 보도하지 말게 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방송 내용 방향을 주문하고 간섭한 것에 해당합니다. 아마 방송법 위반 사항이라고 해당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자의 능력, 근무 자세로 기자를 평가할 수는 있지만 기자의 생각 때문에 차별할 수 있다는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독일의 법에 관한 격언에 Gedanken sind zollfrei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은 세금을 물릴 수 없다. 생각은 법으로도 다스릴 수 없다라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인사에서까지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고 할 수 있다는 건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네, 맞습니다. 또 앵커로도 안 세우고 중요한 리포트도 안 시키고 그렇게 할 만한 여력이나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사장 후보자에게 거의 강요하다시피 합니다. 언론노조 조합원들을 배제와 격리 대상인 블랙리스트로 규정해서 불이익을 가하게끔 한 것입니다. 이 역시 부당 노동행위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것은 이번에도 블랙리스트 판단에서 법원이 헌정 질서에 대한 위배라고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부당 노동행위는 물론이고 그걸 뛰어넘는 민주적 헌정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문진은
방송 독립을 위해 만들어졌고 외압으로부터 공정방송을 지켜야 되는 게 박문진입니다. 그런데 그 박문진의 이사장이 저렇게 나서서 이 공정방송을 훼손하고 오히려 노조원들을 탄압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총리님께서 명확히 인식해 주시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8월 얼마 전 8일에는 MBC 카메라 기자들 블랙리스트로 보이는 문건도 발견됐죠. 2013년 작성된 카메라 기자 성향 분석표에 따르면 카메라 기자들을 4분류로 성향을 분리해서 관리했던 것이 나옵니다. MBC 사측은 블랙리스트가 인사에 반영됐다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2012년 파업에 참여한 사람들 중 200여 명이 방송 현업에서 배제됐습니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자기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정방송을 요구하는 노조에게 탄압을 넘어서 심지어 이렇게 심각한 인권 유린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당 노동 행위를 넘어서 심각한 인권 유린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 정도면 인권 유린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10명이 해고됐고요. 정직이상 중징계가 38명입니다. 96명을 부당 교육하고 91명을 부당 전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법원에서 부당하다고 다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파헤친 최승호 PD는 증거도 없이 해고가 됐습니다. 백종문 본부장 녹취록에서 나왔죠. 남북경협 중단 1년 평가 방송을 준비한 이우환 PD는 등 기자 PD들을 스케이트장 관리하는 사람으로 보냈습니다. MBC 김장겸 사장은 법에 규정된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버리고 스스로 권력의 나팔수로 MBC 방송을 전락시켰습니다. 김장겸 사장 역시 이 부당 노동행위를 비롯해 이 공정방송을 유린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저런 일을 막지 못했다는 것만으로도 중대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그 고용노동부가 MBC 특별근로감독을 했고요. 그 특별근로 결과에 따라서 법리를 하기 위해서 사장이나 그 책임 있는 사람들을 고용노동부가 불러서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맞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예.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인데 그분들이 고용노동부에 가서 조사받는 모습들이 기자들에게 알려지질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충분히 그런 알 권리가 보장돼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일반적으로 언론계는 동업자들 얘기를 덜 보도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일각에서는 말입니다. 이런 MBC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두고 방송 장악 음모이며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서 법에 따라 조사하고 조치하는 것은 그런 문제와는 관계없는 당연한 법 집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 부당 노동행위와 부당 징계 등에 대해서 법원이 이미 부당하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특별 근로감독은 너무 늦은 조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루라도 빨리 법과 원칙에 따라서 사건이 좀 처리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질문에 답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